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분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반영하려는 노력, 조금이라도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코로나 논의에서 보통 전문가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혹은 행정의 관점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 이제 그런 데서 놓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경험, 그 사람들의 평가,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고 이제 노동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싶었고, 인권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재난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 그게 저희의 출발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먼저 다가가지 않는 분들, 예컨대 노숙인, 이주민, 혹은 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리 두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먼저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거주 환경, 물리적 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 거리 두어진 사람들이지만 이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가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이제 병원 가기가 더 힘들어지고,
초창기 때는 메르스 못지않게 특정 개인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었었고요. 그것이 방역의 관점에서 불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동선 공개 지침들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개선되었죠. 이태원발 유행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왔었죠. 하나는 해당 시기에 30분 이상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다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의 목소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익명 검사를 보장해 줄 터이니 검사 받으러 오시오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 후자의 결정 과정에 성소수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제기했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이 성소수자 단체의 목소리를 받아 안음으로 인해서 익명 검사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물꼬를 텄었는데요. 가장 크게 좀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위험을 통제하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더 많은 이해관계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관점과 그 경험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재난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이제 재난 관리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아주 초기부터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정부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을 보호 방안을 만들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고 장애인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이런 성과를 또 많은 단체들도 보고 시민들도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누구나가 이제 스스로의 문제를 정리하고 제안하고 제도화해서 이제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사실상 되게 이제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민사회와 정부가 서로 비판적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그렇게 문을 열고 있는 오픈된 사회가 사망자는 줄인다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 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시민 역시 자기가 사는 공간과 일터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